안녕하세요. 파이스쿨입니다. 오늘도 반도체에 대해 깊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강사님, 지난 시간에 반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서 점점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이제는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도체를 학습하다 보니 소자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트랜지스터에서 시작한 반도체 소자가 모스펫이 개발되고부터飛躍적인 발전을 일궈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대량으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반도체 제품들의 핵심 소자인 모스펫이 1960년도에 개발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강대원 박사님의 업적이라는 사실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기도 하죠. 반도체의 강국답게 그 출판선에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박사님이 계셨네요. 결국 적은 전력으로 반도체가 구동 가능하도록 해준 모스펫 개발이 고집적화 및 대량 생산에 물꼬를 트게 한 셈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강대원 박사께서 발명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를 통해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연상 기능을 하는 CPU, 저장 기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스펫이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그럼 오늘은 이 모스펫과 함께 두 번째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설명에 앞서 잠시 실리콘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화학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선생님께 설명 요청 드려볼까요? 선생님. 네, 실리콘의 화학적 성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주기율표상에서 실리콘은 14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리콘 14족의 전후에 있는 13족과 15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13족의 대표로는 붕소, 그 다음에 15족의 대표로는 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실리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실리콘은 14족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4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공유 결합을 4번 형성을 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은요, 요 4개의 최외각 전자를 다른 원자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다른 4개의 실리콘과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안정한 옥텟 룰을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기전도성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도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도핑이라는 것은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보았던 15족을 첨가해보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외각 전자 수가 4개인 실리콘 대신에 최외각 전자 수가 5개인 인을 첨가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최외각 전자 수가 5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개의 전자는 실리콘과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1개의 전자는 남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자의 이동은 결국 전자의 흐름, 전기 전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갖는 반도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N자를 따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13족 원소인 붕소를 한번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외각 전자 수가 3이기 때문에 이때는 3개의 최외각 전자가 실리콘과 3개의 결합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빈 공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전공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전자들이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반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에서 N을 떼었다라고 했지요.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남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포지티브의 P를 따서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N형 도핑, P형 도핑 실리콘을 통해 반도체 제품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단위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모스펫이군요. 구조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네, 그림처럼 금속, 산화막, 반도체 형태의 적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에 형성하는 소스와 드레인을 N형 도핑으로 만들면 N모스, P형 도핑으로 만들면 P모스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모스펫의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모스는 앞서 언급한 대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이며 펫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어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모스 적충 구조로 만들어진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인 것이죠. 위의 그림처럼 N모스 트랜지스터를 통해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N모스는 P형 반도체 기판에 N형 도핑을 통해 소스와 드레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때 게이트라 부르는 메탈을 통해 전압을 걸어주어 산화물 아래 반도체 기판 양쪽에 위치한 소스와 드레인 사이로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을 형성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이동된 전하는 캐패시터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물을 전하로, 이 물이 오가는 수로를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형성된 채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로 사이에 존재하는 수도꼭지를 게이트로, 물이 저장되는 탱크를 캐패시터로 빗대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하가 없는 상태와 이렇게 전하가 저장된 상태를 각각 데이터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진법을 통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진법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트랜지스터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촘촘히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사진은 D램 메모리 반도체의 모습입니다. D램의 셀 하나는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되며 이를 1T, 1C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스위치의 역할, 그리고 캐패시터는 이 통로를 통해 이동된 전하가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D램 속에 존재하는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의 너비는 1m보다 10의 9제곱만큼 작은 나노미터 단위의 크기로 형성되며 칩 한 개 안에는 이런 1T, 1C 구조가 수억 개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가 약 50에서 100 마이크로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단위인 나노 사이즈라니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작은 크기의 회로 패턴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작고 복잡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각각의 회로를 어떻게 연결하고 그 회로를 어떤 물질, 어떤 형태로 만들지 설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회로를 웨이퍼상에 그리는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석영 유리 재질이며 여기에 실제 반도체 제품보다 큰 크기로 매우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를 통해 빛의 굴절을 활용하여 웨이퍼상 작은 칩 속에 패턴을 새기게 되는 것이죠. 즉, 포토 공정은 웨이퍼 위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회로 도면을 그려내는 작업 과정입니다. 반도체에서의 포토 공정 진행 방법은 일반적인 필름 카메라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빛과 피사체, 그리고 필름이 있으면 사진 한 장을 얻을 수 있듯이 포토 공정에서의 스캐너도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공정이다 보니 미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빛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빛의 성질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빛의 성질인 회절 간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담벼락 너머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를 엿들을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파동인 소리가 장애물을 피해서 멀리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 회절이라는 현상은 파동이 좁은 틈을 통과할 때도 일어나는데요. 파동이 와서 좁은 틈을 통과할 때 퍼져나갑니다. 파동이 와서 좁은 틈을 통과할 때 퍼져나갑니다. 이때 퍼지는 정도, 회절이 일어나는 정도는 틈이 좁을수록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또 하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파동의 파장이 길 때와 짧을 때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파장이 길면 퍼질 때 넓게 많이 퍼집니다. 회절이 잘 일어나요. 그런데 파장이 짧으면 퍼질 때 좁게 일어납니다. 즉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바로 원형 틈, 육각형 틈, 사각형 틈을 통과하고 나면 그림과 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빛은요, 회절에 의해서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간섭이라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처럼 위상이 같은 두 파동, 위치의 상태가 같은 두 파동이 겹쳐지게 되면 진폭이 커지는 보강간섭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위상이, 위치의 상태가 반대인 파동이 겹쳐지게 되면 진폭이 줄어드는 상쇄간섭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을 슬릿, 구멍이 두 개인 이중 슬릿에 통과시키게 되면 회절에 의해서 퍼지고 간섭에 의해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즉 강한 빛, 약한 빛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요, 이 렌즈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볼록 렌즈는 퍼지는 빛을 모아주는, 진행하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반도체 제조에서 마스크라는 좁은 틈을 빛을 통과시킵니다. 좁은 틈에 빛을 통과시켜요. 마스크라는 좁은 틈에 빛이 통과함으로, 그렇죠? 회절 간섭에 의해서 웨이퍼에 원하는 패턴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렌즈를 넣어줘서요, 이 퍼지는 빛을 모아서 웨이퍼에 원하는 패턴의 회로를 그려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들,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보정하면서 원하는 회로를 웨이퍼에 그려내느냐가 중요한 연구 과제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리 선생님, 오늘도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토 공정은 웨이퍼상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포토 공정은 먼저 웨이퍼에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를 잘 코팅하기 위해 HMDS 처리를 통해 표면의 성질을 소수성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스핀 코팅을 통해 PR을 균일하게 증착합니다. 이후 90에서 100도 정도의 온도로 베이크 과정을 거쳐 솔벤트 성분을 제거하여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후 회로가 그려져 있는 마스크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쪼이게 되는데, 이때 빛을 받은 부분의 PR 특성이 변하게 되죠. 광원을 출발한 빛은 미세 회로가 새겨진 마스크를 통과하면서 회절 현상에 의해 다시 퍼지게 되는데, 이 빛을 다시 렌즈로 모아 초점을 잘 맞춘 다음 웨이퍼 표면으로 옮겨지게 해야 합니다. 마스크의 회로 패턴이 웨이퍼에 잘 새겨지려면 광원, 마스크, 렌즈, 그리고 웨이퍼가 잘 정렬되도록 조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내 칩과 칩 사이에 소자가 형성되지 않는 스크라이브 라인이라는 곳에 얼라인 키를 생성하여 잘 정렬되도록 관리합니다. 이렇게 빛을 받은 상태 그대로 현상을 하게 되면 반사파에 의한 상쇄, 보강 간섭 영향으로 빛의 세기가 불균일하게 발생하게 되어 쭈글쭈글한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노광 후에 다시 한번 베이크 과정을 거칩니다. 웨이퍼에 현상액을 뿌려 골고루 퍼지도록 웨이퍼를 회전시킨 후에
어느 정도 화학적 반응 시간이 경과하면 노광된 영역과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회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현상, 디벨롭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상 공정까지 마치면 측정 장비와 광학 현미경을 통해 패턴이 잘 형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사 과정을 거쳐 다음 식각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포토 공정 프로세스를 이미지와 또 영상을 통해 한눈에 살펴보니 이해가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강사님. 네, 맞아요. 이 외에도 얼라인먼트, 오버레이, OPC 등 포토 공정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요. 미세 패턴을 다루는 만큼 여러 부서에서 협업하여 공정을 진행하고 있죠. 네, 정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빛의 굴절을 활용하여 웨이퍼 위에 회로 도면을 그려내는 작업을 포토 공정이라고 한다. 웨이퍼에 PR을 증착 후 마스크를 통해 빛을 쪼이는 노광, PR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현상 과정을 거쳐 패턴을 형성한다. 미세 패턴을 위한 빛을 분해하는 능력과 해상도 향상을 위해 포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포토 공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2교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